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북한 억류 한인 대학생 주원문 씨가 어제 남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지난 4월 불법 입국한 혐의로 체포돼 북한에 억류됐었는데요. 주 씨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주 씨가 한국 시간 5일 오후 5시 30분쯤 판문점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한국 측에 주 씨의 송환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거주하는 주 씨는 지난 4월 22일 중국 단동에서 압록강을 건너 불법 입국을 한 혐의로 북한 당국에 억류되어 왔습니다. 주 씨는 이후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자진 입국했다며 북한의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보당국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주 씨는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 씨에게 국가보안법 6조 1항 잠입과 7조 1항 찬양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각각 10년과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자회견 자체가 북한의 지시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제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씨의 송환이 남북관계 개선에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뉴저지 펠팍이 한인타운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합니다. 지금도 1년 2차례 거리 축제를 통해 타민족에게 한국을 알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큰 한인 축제가 열려 한인타운의 이미지를 견고히 하게 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타운 관계자는 최근 브로드 애비뉴 중심 구간의 차량을 통제하고 한국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한인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한인 축제를 통해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으로서의 이미지를 견고히 하고 한인 상권의 활성화 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비한인 주민들과 한인들 간의 유대 관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매년 거리 축제를 열고 있는 펠팍 상공회의소 역시 내년부터 블락파티 형태로 거리 축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로드 애비뉴에서 한인들을 위한 축제가 매년 2회씩 개최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펠팍 브로드 애비뉴의 코리아웨이 변기 추진 작업을 하고 있는 이강일 펠팍 한인 회장은 코리아웨이라는 이름 아래 한인들을 위한 최대 축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글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뜻이 됩니다. 너무 어이없는 한식 메뉴의 영어 표기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한식 외래어 표기법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이 한식 메뉴 외국어 표기법 50선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와 국내외 한식당에 배포했습니다. 이번 표기법은 최근 한식에 대한 타민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되지 않은 한식 표기법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은 잘못된 표기가 온라인상에서 유머의 소재가 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에서는 곰탕이 베어탕, 육회가 6times 등 어처구니 없는 영어 표기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50선 외의 한식 메뉴 외국어 표기법은 한식재단의 200개 한식 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또는 같은 제목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줄줄이 기각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10월 영주권 문호의 우선 수속 일자를 철회해달라는 이민자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10월 영주권 문호의 우선 수속 일자 수정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인도, 중국 출신을 중심으로 한 이민자 15명은 지난달 29일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법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연방법무부와 연방국토안보부, 연방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영주권 문호 수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경된 문호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답변서에서 고소인들이 제출한 소장에서 영주권 문호의 일정 변경으로 인해 매우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됐다는 점을 증명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지난 25일 공고한 10월 영주권 문호의 수정안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가족 이민과 인도, 중국, 필리핀 출신 취업 이민 수속자들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가 대거 후퇴했습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 출신은 당초 발표됐던 문호 그대로 별다른 변경은 없었습니다.
유명 제약회사들의 약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오르는 폭이 심히 당황스러울 정도인데요. 30배로까지 치솟는 약값을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형 제약회사 밸리언트의 윌슨병 치료제인 퀴프리민의 가격은 지난 2013년 2월 250ml 캡슐 100개에 $888였지만 올해 7월 말에는 26,189달러로 올랐습니다. 무려 30배 가까이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또 심장질환 치료제인 이스프렐은 0.2ml 앰플 25개에 $4,489에서 올 초 판권이 밸리언트에 팔린 뒤에는 36,811달러로 폭등했습니다. 이런 약값의 폭등 사례는 얼마 전 유명 항생제 다라프림의 가격 폭등 문제가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불거지면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해당 제약회사를 비난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바이오주가 일제히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튜링은 다라프림의 약값을 낮추겠다고 꼬리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원 정보감독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밸리언트 관계자 소환을 추진하는 등 정치권에서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 대선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인 2세 교육을 하는 한글 학교들이 한국 학교로 폭을 넓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이론 한국 학교 8곳이 독도교육과 역사교육 모델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재외동포 자녀의 정체성 함양과 교육 성과물 공유를 통해 주말 한국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5 독도교육 선도학교 및 역사교육 모델학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도교육 선도학교로는 뉴저지 훈민학당 한국학교와 맨해튼 한국학교, 벅스카운티 한국학교, 세종 한국학교가 선정됐고 역사교육 모델학교로는 뉴저지 한국학교, 우리 한국학교, 한무리 한국학교, 해밀턴 한국학교가 선정됐습니다. 독도교육 선도학교에는 학교당 $2,500, 역사교육 모델학교에는 학교 규모에 따라 $2,000에서 $3,000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박희동 교육원장은 학교 운영 계획서를 살펴보고 우리 지역 학교들의 높은 수준과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선정된 학교들의 성과가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모델학교 선정과 함께 경상북도 뉴욕 출장소 와 뉴욕지구 독도사랑기금모금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뉴욕, 뉴저지 이론 한국 학교들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이 수학의 두각을 나타내는 반면 영어에는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한인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학군에 영어와 수학 성적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최근 2015 뉴욕주 영어와 수학 표준시험 성적을 종합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퀸즈 25학군과 26학군의 영어시험 합격 비율은 각각 45.31%와 57.61%를 차지했습니다. 두 학군의 합격 비율은 뉴욕시 평균 31.3%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 수학 과목에서도 25학군과 26학군의 합격률은 각각 60.93%, 73.06%로 뉴욕시 평균 35.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25학군 초등학교 가운데 영어 합격률이 가장 우수한 학교는 PS 499로 71.1%에 달했습니다. 이어 PS 32가 62.9%, PS 209는 62.6%, PS 164가 56.1%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26학군의 경우에는 PS 188이 76.4%로 가장 우수했고 PS 203 75%, PS 205 68.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8월 발표된 2015년도 뉴욕주 표준시험 성적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3에서 8학년생 합격률은 영어 31.3%, 수학 37.1%로 지난해보다 각각 0.7%, 0.9%포인트씩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시의 합격률도 영어 30.4%, 수학 35.2%로 지난해보다 2%,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급증하는 인구가 콩나물 교실을 만들고 어려운 경제가 콩나물 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뉴욕시 5개 보로 내 27만 2,533가구는 방 하나에 2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명 콩나물 가구의 비율은 뉴욕시 12가구당 1가구꼴로 2005년과 비교하면 15.8% 증가했습니다. 보로별로는 브루클린이 2005년 7만여 가구에서 2013년 9만 4천여 가구로 무려 28.1%가량 늘었습니다. 다음으로 퀸즈에서 12.5%, 브롱스 12.3%, 맨해튼 10.1% 등의 순으로 증가했고 스테이튼 아일랜드만 8.6% 줄었습니다.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주택 부족 현상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우선으로 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콩나물 가구 현상은 전 소득계층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연소득 2만 2천 달러 이하인 가구의 23.6%에 달했고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가구의 18.5%도 콩나물 가구에 해당됐습니다. 단 인종별로는 전체 콩나물 가구의 70%가 가장이 이민자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게 꼭 맞고 저렴한 수수료를 찾아 은행도 쇼핑하는 시대입니다. ATM 수수료도 은행마다 가격이 틀린데요. 뉴욕의 ATM 수수료가 전국에서 2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레이트.com은 전국 25개 도시 243개 은행을 대상으로 아웃 오브 네트워크 ATM 수수료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애틀랜타로 $5 15센트, 뒤를 이어 뉴욕은 $5 3센트라고 발표했습니다. 피닉스는 $4 88센트, 마이애미는 $4 84센트로 뒤를 이었습니다.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로 $3 85센트로 조사됐습니다. 신시내티는 $3 86센트, 캔자스 시티는 $4 1센트로 그 뒤를 이었고 전국 평균은 $4 52센트로 지난해보다 4%, 2010년과 비교해서는 21%나 상승했습니다. ATM 수수료는 9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수수료가 없는 체킹 어카운트의 비율도 크게 줄었습니다. 2009년에는 수수료가 없는 체킹 어카운트가 76%에 달했지만 현재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 상원의회에서 통과된 안락사 허용 법안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는 반대로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안락사할 권리를 허용하는 5번째 주가 됐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지난달 11일 상원의회에서 통과된 안락사 10년 한시 법안에 서명하고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안락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최종 승인했습니다. To establish not only this legal right, but what we consider to be a fundamental human right. 특히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법안 처리에 나서게 된 건 안락사를 위해 캘리포니아주를 벗어나 오리건주로 옮겨간 브리타니 메이나드가 SNS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알린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그녀의 동영상이 퍼진 뒤 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죽음 강요라는 반대된 의견의 충돌 끝에 결국 9표 차로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She used the last portion of her life to fight for the rights of other terminally ill patients. These are people who have no hope.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존엄사 실행을 위해서는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또 환자가 정신적으로 본인의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주유소에 갑자기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도쿄의 한 의류 매장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여름 바닷가도 아닌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한 주유소. 주유를 하러 온 차에서 여성 손님들이 내리더니 어찌된 일인지 하나둘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비키니 차림으로 변신한 여성들. 전문 모델처럼 멋진 포즈까지 취해가며 기름을 넣습니다. Що, ну позитивчик. Кінець не літа, вже осінь, якби кінець
сезону купального, а ще можна побачити дівчат в купальниках. 이 주유소가 비키니를 입고 온 손님에 한해 주유비를 받지 않는 깜짝 이벤트를 벌이자 비키니 차림의 손님들이 몰려온 겁니다. 불황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Я сама нашла эту акцию и предложила мужу. 온 가족이 함께 주유소를 찾아오는가 하면 기름값이 공짜라는 말에 남자 손님들까지 비키니에 도전합니다. Я думаю, что ради того, чтобы сэкономить себе деньги или своему мужу заправить машину, я думаю, что все-таки ради денег в основном, не ради прикола. 주유소 측은 비키니 행사로 손님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며 앞으로 매출도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유명 의류 매장. 길게 줄을 선 손님들이 옷을 벗기 시작하더니 가게 문이 열리자 환호성을 지르며 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의류 매장은 순식간에 한여름 바닷가 같은 진 풍경을 연출합니다. 비키니나 속옷 차림으로 입장하는 100명에게 무료로 옷을 주는 행사가 벌어진 겁니다. It's summer and I gotta wear a bikini and I think it's so cool to be semi-naked in public place. 해당 업체는 비싼 광고료를 지불하는 대신 옷 100벌 값으로 탁월한 광고 효과를 본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미국 세인트루이스. 새로 문을 여는 가구 매장을 향해 사람들이 갑자기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미국 내 41번째 매장이라는 걸 기념해 선착순 41명에게 공짜로 3인용 소파를 주기로 한 겁니다. I'm very excited. My husband, he was supposed to run because, you know, he's the athlete, but we can't trade, so I had to do it myself. 하지만 개장까지 이틀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캠핑을 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사는 사람에게나 파는 사람에게나 공짜 마케팅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교회에 익명의 한인이 100만 달러를 건축 헌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는 뉴욕 한인교회에 오래도록 출석한 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광고 시간을 통해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이용보 담임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도구로 교회 건물이 사용되길 바라는 기부자의 간절한 뜻이 있었다며 교인들에게도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길 결코 원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가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미주 총연은 미 정부법에 의한 단체 결성과 정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활동하는 명실상부한 합법적 공식 단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주 총연은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세계 한인회장대회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어떠한 방침이나 공문을 정식으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뉴욕시경 소속 한인 경관들에게 각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뉴욕 체류 기간 동안 근접 경호와 도로 신호를 통제하며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호 경비를 받았습니다. NYPD엔 한인 경찰관이 약 300명 정도 있으며 이번 경호에는 10명 안팎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아메리카 항공 소속 에어버스 A320의 한 기장이 비행 중 급작스럽게 숨졌습니다. 여객기는 이날 오전 2시 55분쯤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항을 이륙해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부기장은 신속하게 관제탑에 상황을 보고하고 오전 7시쯤 뉴욕주의 시라큐스 공항에 안전하게 비상 착륙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은 곳에 따라 간간히 흐리면서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도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